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본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2022년 1월 15일 시행한 28기 소방간부 후보생 기출문제 해설이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 과목을 자연과학계로는 이제 공통이시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셨는데, 제일 유리한 것은 자연과학계로는 필수잖아요. 그거 조금 깊게 공부하면은 물리학, 그 다음에 그 화학계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계론, 화학계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공부하기 되게 유리하셨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축전지 그랬어요. 자, 이거 자연과학계론에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자, 직렬이에요. 직렬이죠. 합성 전기용량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연과학계론 문제 있었으니까 그냥 할게요. 직렬일 때는 저항이 병렬처럼 계산하죠. 왜?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용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10 마이크로페라분의 1, 그 다음에 40분의 1. 이게 합성 전기용량이죠. 40분의 얼마? 5가 되죠.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8이 되나요? 뒤집으면? 그죠? 8이 되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뭐래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직렬일 때 어떻게 해요? 여기 걸리는 전하량이나 여기 걸리는 전하량은 똑같죠. 그죠? 근데 우리 식 알고 있잖아요. Q는 어떻게 계산해요? CV 이렇게 계산하죠. 자,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요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반비례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용량비가 몇 대 몇이? 1대 4죠. 1대 4죠. 전기용량비가. 그죠? 그럼 전압의 비는 얼마가 돼요? 4대 1이 돼요. 4대 1이 되니까 볼트를 4대 1로 나누면 여기는 8V, 여기는 2V 이렇게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단순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요. 전기장 문제죠.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어떤 점전화가 있어요. 어떤 전화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x = 0인 지점에 고정된 점전화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래요? 2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그러면 단순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전기장식 많이 했었잖아요. 원래 전기장식은 점전화일 경우 E 이퀄 어떻게 됐어요? Q분의 F. 단위전화가 받는 힘이었죠. 그 다음에 콜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F 값이 뭐였어요? K 곱하기 Q 곱하기 Q1, Q2예요. 그죠? 그다음에 R 제곱이 이렇게 됐었죠. 거리에 관계된 건 이걸 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 Q를, 이게 F고요. 여기 Q를 한 번 여기다 더 곱해야 되죠. 분모에.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없어져서 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지점이 2래요. 그럼 이 지점은 얼마냐 그랬어요. 거리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죠. 3대 1. 맞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전기장의 세기비는 몇 대 몇이 돼요? 9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배가 됩니까? 그냥 9배가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이요. 자, 위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 문제죠. 이렇게 떨어져요. 자유낙하라고요. 얘는 올라가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하나는 속도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전부 위로 올리면은, 하나는 어때요? A는 어떻게 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B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올라가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가만히 놓고 B에서 A를 향해 위로 50m/s로 던졌어요. 그죠? 그랬을 때 충돌을 한대요. 어디서 충돌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충돌할지, 여기서 충돌할지, 여기서 충돌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속도예요. 그죠?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충돌한다. 이런 거는 딱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충돌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데나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릴게요. 자, 여기는 50이에요. 50, 여기는 0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는 내려올 거고요. 얘는 올라갈 거예요. 자, 내려간 길이를 X, 올라간 길이를 Y라고 하면은 절대값이 씌우면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m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VT 그래프에서 면적의 합이 100m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는 같은 거 아시죠? 그죠? 둘 다 가속도가 얼마예요? g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요. 요게 내려온 거리 x예요. 그럼 y는 얼만큼이 y가 되냐면 이만큼이 y가 되죠. 이만큼이 y가 되겠죠? 이걸 두 개를 합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반드시 얼마요? 100이 돼야 돼요. 100. 됐죠? 자, 그러면은 면적을 구할게요. 아니면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선을 가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죠? 왜? 기울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요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사각형의 면적. 맞죠? 그럼 시간은 몇 초예요? 2초죠, 2초. 50 곱하기 2, 2초죠. 그죠? 자, 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느 지점에서 만나냐? 이렇게 됐어요. 어느 지점에서 만나냐? 지면으로부터 얼마만큼. 그죠? 자, 이게 2초예요. 2초. 됐죠? 자, 그럼 요거는 얼마일까? 요게 2초면 요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이거 가속도가 얼마가 돼요? 1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20이죠. 20. 그죠? 그럼 요 면적이 얼마나요? 요 면적이. 20m가 나오죠? 이게 20m 내려온 거예요. 요거 20m. 그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밑으로부터 80m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답이죠. 이렇게 푸시거나 공식을 많이 쓰셨 분들은 내려오는 게 얼마예요? 내려오는 거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내려오는 거 SX라고 할까요? 이거는 2분의 1 GT제곱이죠. T제곱. 그 다음에 SY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2분의 1 GT제곱이죠. 마이너스죠.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값을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0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사라지잖아요. 그럼 V0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0가 얼마였어요? 50이었죠. 50. 그럼 T는 얼마 나와요? 2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G는 얼마? 10이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하면 20m 나오잖아요. 20m 떨어진 거죠. 그럼 밑에서부터는 얼마?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번이요. 뭐예요? 이거 그냥 점수 줄려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뭐 열화상 카메라예요. 이거 적외선 카메라잖아요. 그죠? 온도계 측정도 귀치원 어떻게 해요? 적외선이 열이죠, 열. 그죠? 열선이죠. 다 뭘 이용합니까? 적외선 이용하겠죠. 이건 점수 준 거예요. 2초면 풀죠. 5번이요. 자, 그림은 보호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과 전자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을 나타냈다. 라이먼 계열이 이거죠. 그죠? N 이퀄 1로 떨어진 거. 발머 계열은 N 이퀄 2로 떨어진 게 발머 계열이죠. 자, 그럼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예요. N 이퀄 1로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파장이 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장이 길대요. 얘는 당연히 어때요? 바로 위에죠. N 이퀄 3에서 N 이퀄 1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발머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이라는 건 바로 위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N 이퀄 3에서 N 이퀄 2로 떨어진 거죠. 그죠?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가 N 이퀄 3이고요. 여기가 2,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럼 가장 파장이 긴 거, 라이먼즈에서 가장 파장이 긴 거, 이거죠, 이거. 요게 람다 1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파장이 긴 건 이거죠. 람다 2예요. 그 다음에 발머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 요게 람다 3라고요. 됐죠? 그럼 파장과의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E1이라고 할게요. E1. 요걸 갖다가 E2, 요걸 E3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광자 에너지 우리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플랭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플랭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E2는 얼마예요? E1 더하기 E3에 해당하죠. 그죠? 그럼 이걸 고칠게요. 이걸로 고칠게요. 자, 그러면 얘는 플랭크 상수 곱하기 람다 2분의 C는 플랭크 상수 곱하기 람다 1분의 C 람다 3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이건 다 지웁시다. 이런 건. 그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답은
람다 2분의 1은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3분의 1. 이렇게,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그죠? 그래서 보기를 봤는데 전부 맞는 것이 3번밖에 없네요. 3번이 옮겨놨네요. 3번 람다 1을 기준으로 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 1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람다 2분의 1 마이너스 람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을 쓴 거죠. 그죠? 답이 이거네요. 그죠? 쉽죠? 우리 화학하고 화학개론하고 물리학개론하고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어디서도 나와요. 자연과학개론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만 공부하고 이렇게 얻어먹는 게 많죠. 그래서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그 다음에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물론 자연과학개론은 뭐 선택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요. 도플러네요. 우리 문제 풀 때마다 도플러는 매년 나온다고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해볼게요. 관찰자가 다가와요.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뭐 빛 같으면 뭐가? 청색편이가 일어나죠? 멀어지면 적색편이. 다가올 때는 진동수가 증가하고요. 멀어지면 진동수가 감소하죠. 반대로 사람이 갈 때 또 일어나겠죠? 자, 얘가 관찰자죠. 얘가 음원이죠. 그죠?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에서 이게 소리의 속도예요. 소리의 속도 더하기 뭐 대충 이렇게 했죠. 해놓고 이걸 관찰자의 속도, 이걸 갖다가 음원의 속도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진동수가 커지나 작아지나 그것만 알면 푼다 그랬죠. 근데 얼마로 다가오나요? 10분의 1V로 오네요. 자, 소리의 속력은 V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느끼는 진동수 F는 원래 진동수 F0에다가 소리의 속도가 얼마라고? V라고요. 근데 관찰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놔두시고요. 음원이 어때요? 가까워져요. 그럼 음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진동수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줘야죠. 얼마? 10분의 1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값은 얼마가 돼요? F0분의 밑에는 얼마가 돼요? 10분의 9. 위에는 얼마? 1. 이렇게 되니까 F0 곱하기 9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답 몇 번인가? 이거죠. 우리 평소에 연습하던 거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전자기호도잖아요. 변압기에서 전압, 강압이나 승합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식 이렇게 됐었잖아요. 가문수의 비가 바로 뭐와 같다고요? 전압의 비와 같다며요. 근데 전류의 비는 반비례하죠. 이거였잖아요. 그죠? 자,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변압기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1차 코일은 전압이 V1 연결되어 있고 2차 코일은 V2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와 흐른 전류의 세기는 각각 N1, I1 그 다음에 N2, I2고요. N1이 N2보다 적대요. 자, 가문수가 N1과 N2를 봤을 때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쪽에 전압이 높겠죠. V1, V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I1, I2 하게 되면은 전류는 얘가 더 크겠죠. 그죠? 풀어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V1은 V1보다 작다. V2가 V1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죠? 그죠? 안 돼요. 그 다음에 I2는 I1보다 작다. I2는 I1보다 작다. 이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과 같죠?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다 철심을 왜 갖다 놔요? 철심은 자기력선을 가두는 역할을 해요. 역할. 쓸데없이 여기다가 철판을 얇게 잘라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철심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나온 자기력선이 여기를 통과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도 일로 통과하고요. 일로 간 것도 일로 통과해요. 이쪽으로 빠져나가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가둬놓기 위해서 우리가 철심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자기선속, 즉 자기력선 수는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다가 답이 됩니다. 됐죠? 자, 8번이요. 또 측정기 문제네요. 자, 가에서 전기 용량을 얘를 C1이라고 하고요. 얘를 C2라고 한다면은 뭘 구하래요? C1분의 C2를 구하래요. 자, 얘 전기 용량을 C라고 할게요. C.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요만큼 절반.
우리가 전기용량 이렇게 되죠. 유전율, 그 다음에 B분의, 그 다음에 면적이 중요하죠.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단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 간격에 반비례했었죠. 지금 간격은 안 변했네요. 근데 이거 단면적이 절반 변했죠. 그래서 요쪽만 볼게요. 요쪽. 요만큼만 보면은 단면적만 절반으로 변했어요. 그럼 요거는 얼마가 돼요? 2분의 C가 되겠죠. 전기용량이. 그 다음에 요쪽을 볼게요. 요쪽. 요쪽은 유전율이 얼마예요? 유전상수가 4래요. 우리가 얘보다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죠. 맞죠? 아무것도 안 채워진 상태에서는 진공이라 했어요. 진공을 1로 보니까는요. 그죠? 그럼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단면적이 얼마를 줄었어요? 2분의 1로 줄었죠. 그죠? 단면적이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그 거리는 같고, 얘가 몇 배로 됐어요? 얘가 4배로 됐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C가 됐죠. 2C. 됐나요?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이거 병렬이잖아요. 이거 병렬. 그죠? 도선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병렬이죠. 병렬이면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전기용량은 얼마가 돼요? 2분의 5C가 되죠. 2분의 5C. 그래서 뭐 분해버려요? C1분의 C2예요. 그러니까 C 분의 2분의 5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9번이요. 자, 전기회로 문제인데, 자, 가정용 전기 제품의 라벨을 나타냈대요. 뭐 전자레인지든 뭐든 그 관심 없고요. 전격 전압이 얼마예요? 220이죠. 뭐 진동수는 알 거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다 발전 방식이 60Hz를 쓰니까요. 소비 전력 이것만 알면 되죠. 이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220V.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220V 연결하면 1100W의 에너지를 전기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전격 전압. 가장 규격에 맞는, 정확히 맞는 전압이 전격 전압이죠. 그래서 이 제품 교류. 이게 교류예요. 직류가 아니죠. 직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진동수가 없죠. 그죠? 60H라는 거 다 우리나라 발전 방식 다 교류 방식이죠. 그래서 220을 쓴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5A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전압이잖아요. 이거는 전력이잖아요. 전력 VI. 이거 식 몇 개 설명했죠. 아주 간단한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VI를 넘어가서 V로 나누게 되면 I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I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몇 나옵니까? 5A 나오죠. 그죠? 맞고요. 디귿. 자, 이 제품을 전격 전압에서 6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식 어떻게 돼요? VIT 아니었나요? 그죠? VIT. 근데 여기다가 단위를 세크를, 이거 참 많이 얘기했어요. 단위가 초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단위가 줄이 되는 거고, 여기 아워가 들어가면 와트 시가 됐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I를 곱한 값은 그냥 1100이에요. 그죠? 1100W. 1100W 곱하기 시간을, 단위가 뭐로 나왔어요? 와트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간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6분 동안 사용했다. 그러면 6분을 갖다가 뭐로 고쳐야 돼요? 시간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6분은 얼마요? 6분은 10분의 1시간이죠. 그죠? 60분이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얼마 나옵니까? 110W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다 맞네요. 그죠? 답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자, 충격량 문제 같죠? 자, V의 속도로 와서 여기서 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 2m짜리가 V로 와서 여기는 튕겨 나왔어요. 2분의 1 V로 튀어나왔어요.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 자연과학기로서도 나온 똑같은 문제잖아요.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로 놔야 돼요. 방향이 반대면은. 자, 볼게요. 자, A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충격량은 자연과학계론 문제하고 똑같죠?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거 쓸 거예요. 자, 얘는 정지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MV였죠?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충격량 A는 나중에 운동량이 0이고 처음에 운동량은 MV죠. 그래서 얘는 그냥 MV가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질량이 2m이죠? MV죠. 그러면은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예요? 2MV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죠? 마이너스 3MV죠. 그죠? 자, 그래서 뭘 구한 거예요?
IA분의 IB를 구한 거죠. IA분의 IB. 이렇게 되죠. 3 나오겠네요. 3. 그죠? 답 3번이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요. 돌림인 문제죠. 자, 돌림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F1 곱하기 L1은 F2 곱하기 L2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중력 얼마예요? mg죠? 요건 얼마예요? 20N이죠?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10으로 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거리가 얼마예요? 이게 얘가 붙어 있는 거는 거리가 0.2m고요. 얘가 붙어 있는 건 0.1m예요. 그러니까 2kg 곱하기 그냥 중력 가속도 g 넣을게요. g 곱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2kg 짜리가 0.1m였죠? 0.1. 그죠? 숫자만 쓸까요? 숫자만 쓸게요. 자,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거리는 얼마예요? 0.1. 이거는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얼마예요? 0.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gg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m은 얼마 나와요? 1kg 나오죠? 답 됐네요. 1kg. 너무 쉽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12번 문제. 자, 뭐 이렇게 레펠하네요. 그냥 쭉 내려가요. 자, 근데 요점에서를 물어보는 건데, 요 지점에 탑승자가 매달려서 정지에 있대요. 정지했으면 무조건 뭐로 고쳐야 돼? R자임 0으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그림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어떤 물체가 정지됐어요. 그 사람의 질량은 mg죠. mg고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네요. 그래서 이 장력이 t1, 요게 t2 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있는데 요게 세타2, 요게 세타1. 어디가 각도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즉 다시 얘기해서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힘과 이 장력의 합력 요거와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힘과 이 힘도 같고요. 이 실의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동일해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힘을 구해볼게요. 요 힘. 그 다음에 색깔 다르게 할게요. 요 힘과 요 힘을 먼저 구해볼게요. 좀 짧게 할게요. 자, 요 힘을 구해볼게요. 요거와 요게 또 같아야 돼요. 요 힘과 요 힘이 같아야죠. 우리가 물리학기로 맨 처음에 있었던 벡터 파트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힘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면 요게 세타잖아요. 요게 세타죠. 그러면 요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에 대해서 요것도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t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은 t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t 코사인 세타 1과 그 다음에 t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값이 같은 거죠. 이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t1, t2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 각도를 보면 t1하고 t2하고 누가 더 큽니까? 문제에서도 이거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게 큰데 또 문제에서 가르쳐 줬죠.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세타 1하고 요 세타 2하고 보면은 코사인 값이 얘가 더 크죠. 얘가 작죠. 그죠? 그럼 당연히 요거는 작고 요건 커져야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t1이 t2보다 크다는 게 성립하죠. 그래서 디귿이요. 자, 그 다음에 m은 이거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요걸 해봅시다.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며요. 그럼 요 값은 얘와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네요. 이 값의 y 성분과 이 값의 y 성분의 합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얘는 그 y축 값이 어디요? 아래로 작용하죠. 이쪽으로 작용하죠. 얘는 어디로 작용해요? 위로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요 값과 요 값의 합은 같다는 얘기가 되죠. 즉 다시 해서 디귿을 보면은 mg 더하기 요건 얼마야? 코사인 t2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의 제곱 세타 2죠. 이것은 뭐와 같아요? 요거와 같죠. 그래서 t1 사인 세타 1 이것과 같죠. 되나요? 자, 그래서 뭘 구하래요? m을 구하래요. 그냥 넘기니까 이걸 넘기니까 t1 마이너스 t1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t2 사인 세타 2가 바로 뭐가 돼요? mg가 되죠. 그죠? 그래서 g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g분의 t1 사인 세타 1 t 마이너스 t2 사인 세타 2 성립하죠. 그죠? 완벽한 벡터 문제죠. 그죠? 벡터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관성형 문제죠. 자, 문제가 그림과 같이 지상에 정지해 있던 몸무게가 W인 사람이 있어요. 자, 몸무게가 W입니다. 자, W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A, B, C를 지나서 이제 정지했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쓴 거죠. 그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가속도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가속도가 0이죠. 세 번째 속도가 줄어야 돼요.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돼요.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걸 이렇게 할까요? 가속도가 여긴 플러스예요. 속도 빨라집니다. 여긴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속도가 다시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여기는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에요? 윗방향이고요. 여기는 가속도가 아래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이 구간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세 개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가속도가 없어요. 그럼 관성력이 없어요. 관성력이 없으니까 저울에 나타나는 무게는 W로 나타날 거고요. 올라갈 때는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니까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울의 눈금은 W 플러스 MA가 되겠죠. 여기는 W 마이너스 MA가 되겠죠. 가속도가 이쪽이니까 관성력은 위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W보다 몸무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죠? 커야 돼요. 그죠? 커야 되고 여기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아야 되죠. 그죠? 공통적인 거 요거밖에 없죠. 2번이 답이죠. 넘어갈게요. 자, 열전도 문제죠. 작년에 이 문제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열전도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동하는 열량은 전도율, 열 전도율 K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전체 길이엔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저온을 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하죠. 이 식이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통과하는 열량이나 여기를 통과하는 열량은 같아요. 여긴 많이 통과했는데 여긴 안 통과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열량과 여기 통과하는 열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충분한 시간이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쪽은 100도고요. 이쪽은 0도예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접촉점이 여기 접촉점이죠. 여기서 온도 T는 얼마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동하는 열량은 같다는 전제하에 푸는 거예요. 자, 여기 열전도율이 K고요. 여기는 2K죠. 자, 그럼 쓸게요. K 곱하기 단면적은 양쪽이 똑같잖아요. 신경 쓰지 맙시다. 시간도 똑같잖아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온도를 보게 되면 왼쪽은 100도죠. 그 다음에 그 접촉점은 T도죠. 그 다음에 길이를 봤더니 2LL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L. 이 값은 여기 얼마예요? 열전도율이 2K죠? 얘는 이쪽이 T가 온도가 높겠죠? T-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L이죠? 자,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K 지우고요. K 지우고 L 지울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T는 넘어가면 4T 이렇게 되죠? 5T는 100 T는 20도. 아유, 단순하죠, 문제가. 그죠? 그래서 답은 20도입니다. 20도. 됐나요? 자, 15번이요. 뭐 역학적 에너지 문제 같은데요. 자, 높이가 h예요.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자유낙하 시킨대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입니까? 당연히 mgh죠. 맨 밑바닥에서 운동 에너지 또한 얼마입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mgh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맞죠?
2번 바닥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 여전히 얼마요? mgh 맞죠? 3번 바닥에 닿는 순간 공의 속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m 지워버리고요. 넘어가면 v 제곱은 2g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v는 루트 2gh 이렇게 되죠. 맞죠? 4번 높이가 2분의 1 지점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죠? 높이가 2분의 1 H 2분의 H 딱 중간이죠? 그럼 감소한 게 얼마예요? 얘가 감소했어요.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절반 줄었으니까 2분의 1 mgh가 될 거고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gh 늘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항상 얼마예요? mgh죠. 그죠? 맞죠? 5번 높이가 2분의 1 지점에서 속력은 바닥에 닿는 순간에 2분의 1이다 그랬어요. 자, 그냥 이렇게 그려볼까요? VT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VT. 그래서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T예요. 그럼 이 면적이 뭐가 돼요? H가 되죠. H. 그죠? 그럼 맨 밑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예요? V예요. V. 그죠? 그럼 중간이라고 합시다. 2분의 1 V다 그랬으니까 중간이라고 해봐요. 그럼 요게 절반입니까? 4분의 1밖에 안 내려왔죠. 그죠? 2분의 1이 되려면 대충 이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쯤 어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의 1 V보다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베다가 아니라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되죠. 잘못됐네요. 그죠? 다 5번이죠. 이런 문제는 몇 문제 계속 연달아서 이거 자연과학개론 수준밖에 안 돼요. 자, 또 가속도 문제인데요.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자, 이걸 갖다가 이제 VT 그래프로 고치면 이렇게 된대요. 문제하고 관계없이 여기 2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간 거예요? 12미터를 갔죠? 그럼 요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미터가 나와야 되죠? 그럼 2 곱하기 얼마예요? 여기 6m per second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8초까지 어떻게 돼요? 8초까지는 앞으로 간 거예요. 그죠? 8초까지는 앞으로 간 거 맞죠? 자, 그럼 면적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 면적이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고요. 요 면적은 여기 얼마예요? 6이죠. 66에 36. 맞죠? 66에 36. 그럼 18m죠? 삼각형이니까. 총 30m를 갔네요. 30m를 갔고, 요건 변이를 그린 거예요. 변이. 그죠? 그래서 얼마였어요? 여기가 30m 지점이에요. 여기 30m 지점. 근데 여기서 얼마예요? 2m 뒤로 간 거잖아요. 그럼 요 면적. 요게 2m가 나와야죠. 2m. 그죠? 자, 요게 2m가 되려면 요 높이가 얼마예요? 2죠? 2죠? 그 다음에 요게 얼마가 돼요? 2가 돼야죠. 그럼 여기 몇 초겠어요? 10초가 되겠죠. 10초. 단순하죠? 자, 그래서 V는 6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X0는 30이다. X0가 어딥니까? 여기가 X0죠? 당연히 30이죠? 그 다음에 T는 얼마다? 10초다. 아유, 쉽네요. 그죠? 됐죠? 넘어갈게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서. 자, 그 다음 문제요. 뭐 딱 보여요. 베르누이 문제죠? 자,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3S, 여기 S. 그럼 여기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3V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베르누이 법칙이 이거잖아요. 로지 H1 더하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 이것은 P2 로지 H2 더하기 2분의 1 로 V2의 제곱. 이렇게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무게중심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뺍시다. 이건 뺄게요. 자, 이건 빼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운동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럼 압력은 이쪽이 더 크겠죠? 그죠? 근데 압력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압력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물질이 같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는 물질이 다르죠? 여기는 또 물질이 같고. 그러니까 여기만 고려하면 돼요. 여기에서 요 기둥, 요 액체 기둥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 그 다음에 요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액체 압력을 빼게 되면 그 차이 값이 바로 뭐예요? 여기와 여기 압력 차이가 되죠.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인데 압력은 이쪽이 더 큰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밀도가 얼마예요? 로죠? 여기는 뭐예요? 5로죠. 그럼 얘는 높이가 H니까 여기의 압력은 요 기둥의 압력은 얼마가 돼요? 로지 H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5 로지 H가 되죠. 그럼 차이 값은 얼마가 돼요? 차이 값은 델타 P 압력 차이가 4 로지 H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P1-P2가 얼마가 돼요? 4 로지 H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일로 넘어가면,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면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속도가 얼마예요? 3V죠.
자,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로 곱하기 이건 3v죠. 3v면 9v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v였으니까 v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로 없애고 여기 로 없애고 요거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여기 4v 제곱이 되겠죠. 4gh. 자, 그럼 4 약분할게요. 4 약분할게요. 그럼 v는 얼마가 돼요? gh 이렇게 나오죠. 그죠? 솔직히 우리 베르누이트 엄청 풀었어요. 그죠? 그죠? 한 100문제도 풀었겠다. 그죠? 이런 문제 정도야. 뭐 우습죠? 그래서 답은 체크를 안 했네요. 답은 요거죠. 18번이요. 연력학 문제죠. 자, 연력학 문제인데, 자, 피스톤에 의해서 분리된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AB가 들어있대요. AB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피스톤의 역할은, 여기 잠금 장치 없죠? 피스톤의 역할은 양쪽의 압력이 같아지도록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과 이쪽의 압력이 똑같아요. 그죠? 그럼 PB, NRT 써볼까요? PB, NRT로 푸는 거죠. 자, 지금 봤더니 가에서는 AB의 부피는 각각 VEV이고 AB의 절대온도 압력 같다. 여기 AB의 부피는 VEV이고 절대온도와 압력은 같다. 압력은 같을 수밖에 없죠. 피스톤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절대온도 같대요. 기차항수 신경 쓸 거 없고요. 부피는 다르고 압력은 같죠. 그럼 V는 몰수에 비례하죠. 그럼 부피비가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 몇 몰이 있는 거예요? 2몰이 있는 거죠. 기체가 2몰.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에서 AB의 절대 온도가 각각 이거고, 그 다음에 부피는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이쪽에다 열을 가했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났을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다 다시 할게요. 자, 이거는 가에서 본 거고요. 나에서 보게 되면은 또 PB, NRT 볼게요. NRT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과 이쪽의 온도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기체상수 신경 쓸 거 없고요. 몰수는 다르죠? 근데 부피가 같잖아요, 이젠. 그죠? 이쪽에 2분의 3V가 됐대요. 그럼 여기 2분의 3이면 얘도 2분의 3이죠. 그죠? 그럼 부피 같아요. 압력은 당연히 같죠. 그럼 몰수와 온도는 무슨 관계가 돼요? 반비례가 되잖아요, 반비례. 근데 몰수비가 뭐예요? 1몰, 1몰, 2몰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T다. 그럼 얘는 몇 T가 돼요? 2T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물어본 게 뭡니까? TA분의 TB, TA분의 TB.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 나오겠죠. 그죠? 연력학 문제도 아니네요. 그죠? PB, NRT 문제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19번. 진짜 연력학 문제네요. 자, 문제에서 열 효율이 0.4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열 효율이라는 건 공급한 열량이 Q1이에요. Q1은 빠져나가는 열이 Q2, 그 다음에 한일량이 W.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공급한 열량분의 한일량,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열량 때문에 열 효율은 절대로 1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등온 변화예요. 우리 연력학에서 보게 되면 공급한 열량은 바로 뭡니까?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1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 내부 에너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근데 1은 했죠. 그죠? 그럼 여기 공급한 열량을 갖다가 우리가 Q1이라고 할게요. Q1. 그 다음에 1은 했어요. 그럼 공급한 열량이 전부 뭐로 쓰인 거예요? 한일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 과정이니까 열의 공급이나 빠져나오는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등온 과정인데 이렇게 1을 받았죠. 그죠?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1을 받았으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Q2가 빠져나오죠. 자, 여기는 열량 공급이나 방출 없죠. 여기도 단열 과정이니까 공급이나 방출이 없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열 효율이 0.4면은 이때 AB 과정에서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얘가 얼마냐? 요걸 묻는 거죠. 그죠? 즉, 요걸 묻는 거예요. 자, 요 값이 얼마라고요? 0.4가 나와요. 0.4. 면적은 얼마 나왔나요? 요게 면적이 바로 뭐예요? 한일의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W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2. 맞나요?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Q1은 Q1분의 2는 0.4. 즉, Q1은 이거 구하는 거죠. 0.4분의 2 이렇게 되죠. 4분의 10이죠. 4분의 10. 그러니까 2분의 5, 2.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별거 없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가 됩니다. 5분의 2. 이게 돼요. 그죠? 20번.
크루이프 법칙이죠. 자, 그냥 풀어볼게요. 어디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 요 전류를 IR이라고 할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P라고 할게요. 자, 이쪽이 전압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그죠? 요거는 IQ라고 할게요. 그러면 IQ하고 IP가 만나면 IR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이 1법칙이죠, 이게. IP 더하기 IQ는 IR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을게요. 여기 이렇게 잡을게요. 이쪽이 플러스니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V, 여기가 6V잖아요. 그럼 전압이 낮아지죠? 근데 여기는 전압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의 합은 여기 걸리는 전압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게 1번식이고요. 그럼 2번식. 왼쪽 동그라미를 볼게요. 여기를 볼게요. 그러면 6V는 얼마가 돼요? 이쪽에는 V는 IR로 해야죠? IR. 그러면 IP 곱하기 얼마요? 6ohm이죠? 6IP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요? 3IR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쪽을 볼게요. 여기 6V는 이쪽이 얼마요? 6IQ 더하기 3IR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해볼게요. 위식에서 아래식 빼볼게요.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이건 0 되고요. 여기는 6IP 마이너스 6I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래서 IP와 IQ는 같아요. 그죠? 이걸 그냥 I로 놓을게요. I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요건 뭐예요? 2I가 되죠. 2I. 맞나요? 자, 그럼 여기다 어디다든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요거는 뭐가 돼요? 6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가 돼요? 2I죠? 그럼 이것도 6I죠. 맞죠? 그럼 넘기면 얼마예요? 10이죠? 12I죠? 그럼 I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A가 되는 거죠. I가 2분의 1A. 맞나요? 6V. 6 약분할게요. 그죠? 그럼 2 넘어가면 2분의 1A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A가 되는 거죠. 1A. 그죠? 답은 1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여러 번 했죠. 그죠? 넘어갑니다. 21번이요. 자기장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지금 보면은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평면 XY 평면에서 마이너스 D 플러스 2D에서 구정되어 있다. X = 0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라고요? 이게 0이라고요. 그죠? 자, 그럼 자기장의 세기 0이면은 이게 전류 방향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2배 더 커요. 왜?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I잖아요. 그죠? 거리에 반비례하죠. 거리비가 2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게요. 올라가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 I가 돼요? 2I가 돼요. 전류 방향 같아야지 0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나오고 저거는 이렇게 돼서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여기 전류의 세기가 2I라고 치고 저걸 I로 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X = 3D 지점 여기죠. 여기는 여기 D 지점 여기에 몇 배냐 그랬어요. 자, 그럼 D 지점부터 볼게요. D 지점 K 값은 빼고 이걸로 풀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일단 여기 D 지점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거에서 들어가죠. 이거에서 나오죠. 근데 나오는 게 더 세죠.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뺍시다. 그죠? 자, 그럼 여기 D 지점은 어떻게 돼요? 자, 전류의 세기가 2I가 되고요. 거리는 D가 되죠. 그죠? 빼기. 얘는 거리가 몇 배예요? 2배가 됐죠? 빼기 2분의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다 빼고 그냥 해석해 볼게요. 그럼 2-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D 지점. 자, 3D 지점은 이거에서도 들어가고 이거에서도 들어가니까 더해줘야죠. 자, 그러면 얘는 D분의 2I. 이제 더해줘야죠. 플러스 거리가 얼마요? 하나, 둘, 셋, 넷. 4D죠, 4D. 4D분의 I.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이거 다 빼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2 플러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9가 되죠. 9. 그럼 얘는 얼마요? 4분의 6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대 이거 2대 3이 되네요. 2대 3. 그죠? 2대 3.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몇 배가 되냐 그랬죠? 몇 배가. 요 지점에 대해서 몇 배가 되냐 그랬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1대 얼마가 돼? 2분의 3 이렇게 되죠. 이게 답이죠. 그죠? 쉽죠? 자, 다음 문제요. 이거 제가 막판에 엄청 설명했는데 RLC 회로죠. 자, 저항값이 얘는 8이고요. 얘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한 교류전원에 연결한 회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교류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최대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언제 최대 전류가 생겼습니까? 얘하고 얘가 저항이 같아질 때죠. 저항 효과가 같아질 때.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식은 뭐냐면 V는 IR이었잖아. V는 IR인데 요 R을 갖다가 Z로 고쳤었죠. 이게 뭐 인덕턴스예요. 여기에 걸리는 임피던스예요. 여기에 걸리는 임피던스가 뭐예요? 여기에 걸리는 총 저항의 합이죠. 그죠?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었죠. I R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I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전류는 여기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전압이 이제 90도씩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데 결국은 이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선 정값이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0이 되면 되죠. 요 값이 0이 되면은 저항이 최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저항이 최소가 되려면 요게 XL과 XC 요게 같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림 봤더니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면 여기가 몇이에요? 4오hm, 4오h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리액턴스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때가 바로 최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최대 전류죠. 요때 진동수가 요 60Hz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유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고유 진동수인데 요게 만약에 30이 되잖아요. 이게 30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유 진동수보다 작든 크든 고유 진동수를 벗어났잖아요. 그럼 전류의 세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가의 전류의 세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넣게 되면 요 값이 얼마가 돼요? 두 번째 나 값을 넣을게요. 밑에 걸 넣을게요. 밑에 거 60Hz일 때.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0이 되면 그냥 이거 돼요. V는 I가 얼마예요? 1A였죠? 그 다음 저항이 얼마예요? 8ohm이죠? 그래서 몇 볼트란 걸 알 수 있어요? 8V가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는 8V가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넣어보자는 얘기죠. 이걸 넣게 되면 다시 넣어볼게요. 자, 8V는 루트 이게 얼마예요? I가 모르죠?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예요? 이거죠. 자, 일단 I R 제곱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예요? I 이게 얼마예요? 지금 8이죠? 2죠? 그죠? 298이죠? 뭐에서 뭘 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하니까. 그죠? 그럼 6이잖아요. 6. 그죠? 6i죠. 6i면 얼마예요? 제곱하니까 66에 36i 제곱 이렇게 되죠. 36i 제곱. 됐죠? 요거 얼마예요? 8이죠. 그럼 88이 64. 64i 제곱. 즉 얼마가 돼요? 100i 제곱. 즉 다시 해서 10i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8. 그럼 i는 얼마가 돼요? i는 넘어가면 10분의 8. 0.8이 되는 거죠. 그죠? 0.8 나누면 얼마예요?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되죠. 그죠? 참 막판에 참 많이 설명을 했어요. 원리까지 설명 다 드렸는데 요 정도만 아셔도 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전반사 문제죠. 자, 프리즘에 이렇게 프리즘이 있어요. 여기는 공기고요. 공기의 굴절률은 1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죠. 자,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랬을 때 A의 굴절률에
최소값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힌트는 여기 3, 4, 5밖에 안 주어졌죠.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법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법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입사각이 되죠. 즉, 요 입사각이 어디예요? 임계각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굴절류의 최소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값이 거의 같다라고 칩시다. 0.000000001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같잖아요. 거의 같으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죠. 즉 다시 해서 굴절률을 계산을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건 뭐라고 해요? 프리즘이죠. 자, 프리즘에서 어디로 나가요? 공기로 나가죠. 공기.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프리즘의 굴절률분의 공기의 굴절률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죠? 입사각이 얼마야? 세타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세타. 대신에 굴절률은 얼마가 돼요? 아니, 굴절각은 전반사가 일어나면 이게 9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값이 거의 뭐랑 같다고요? 요 값이 거의 요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식을 지우면 이거 지우고 요거 지우면 돼요. 요거 1이죠? 얘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프리즘의 굴절률은 사인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인 세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요 삼각형을 볼까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럼 얘는 얘랑 닮은 꼴인 거 맞아요? 왜 이 각하고 이 각 같잖아요. 그죠? 닮은 꼴이잖아요.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에요? 5대 3대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세타예요. 요게 세타면은 요것도 세타죠. 맞나요?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요? 5분의 4가 되죠. 5분의 4. 사인 세타가 5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얼마가 돼요? 4분의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계산 다 했을 때 굴절률이 당연히 공기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1보다 작을 수는 없죠. 모든 물질의 굴절률 1보다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4분의 5가 되겠죠. 이게 되겠죠. 2번이 됐나요? 자, 24번이요 렌즈 문제죠. 자, 여기 도립 실상이 만들어졌어요. 실상이겠죠. 뒤집어졌으니까. 그죠? 볼록 렌즈고요. 자, 우리 구명거울 공식이나 아니면 렌즈 공식 알죠? 그죠? 이건 물체와 렌즈까지의 거리, 이건 상과 렌즈까지의 거리, 이건 초점거리죠. 이렇게 된 식이었죠. 그 다음에 배율 기억나시나요? 배율 A분의 B죠. 그죠? 지금 봤더니 배율이 1이었는데 얼마가 됐어요? 1.5배가 됐죠. 그죠? 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3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체와 상까지 거리대 물체와 렌즈까지 거리대 렌즈에서 상까지 거리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총 길이가 얼마예요? 5D죠, 5D. 그러니까 얘는 2D가 되고요. 얘는 3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 초점거리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됐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2D분의 1 플러스 3D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얼마예요? 5D 이렇게 되죠. 그러면 F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6D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6D. 너무 쉽지 않나요? 자, 마지막 문제요. 자, 영이 실험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럼 여기 정중앙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경로차가 없죠? 그죠? 그럼 여기 당연히 무슨 문이에요? 밝은 문이죠. 그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뭐 Q점도 있는데 Q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요만큼의 경로차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경로차가 2분의 1 파장에 짝수배면은 보강이 되는 거고요. 홀수배면은 상쇄가 되는 거였잖아요. 늘 하던 게 이 문제였잖아요. 그죠? 맞죠? M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만 좀 조심하세요. 0, 1, 2, 3 이렇게 정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P점과 Q점에 도달하는 단색광의 경로차는 여기 경로차가 없겠죠? 근데 여기는 얼마 차이 난대요? 3람다 차이가 난대요. 이렇게 3람다 차이가 난대요. 자, 그렇다면은 P점과 Q점 사이에 상쇄가 일어나는 게 몇 개냐 라는 얘기죠. 상쇄가 일어나는 게 몇 개냐. 그죠?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걸. 그죠? 자, 그래서 경로차가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경로차가 3람다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으면 되죠.
그 조건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여기다 0을 먼저 집어넣을게요. 0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길 거예요.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m 이퀄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0을 집어넣어요. 그럼 몇 파장 차이 나요? 2분의 1 파장 차이 나죠? 그러면 3남다보단 짧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m 이퀄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파장 차이 나죠? 그래도 얘보다 작잖아요. 괜찮아요. m 이퀄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 집어넣으면 2분의 5 파장 차이 나죠? 얘도 3남다보단 작죠? m 이퀄 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3 집어넣으면 7이죠. 2분의 7이죠. 이거는 3남다보다 크죠? 얘는 안 되죠. 얘네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무늬가 하나, 둘, 여기까지 3개 생기는 거죠. 3개.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쳤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 공부 뭐 문제도 엄청 많이 줬잖아요. 모의고사 문제까지. 그것까지 여러분들 막 하려고 노력했으면 이번 시험 문제 자연과학계론, 화학계론, 물리학계론 다 합쳐도 많이 틀려봤자 2개 정도, 2개 이하로 틀리셔야 돼요. 늘 다뤘던 문제잖아요. 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